가서 초안이 오늘 각 구군으로 제출되도록 하겠다라고 어쨌든 이제 지자체에 그런 관련 문건들이 내려가고요. 오늘 아직 제출이 됐는지는 확인을 못한 상황이지만 수순대로 간다고 하면 아마 오늘 제출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사실은 탈옥사 시민 공동행동은 계속되는 탄핵 정국에 사실 이제 계속 거리에 나가 있었고 또 이런 탄핵 정국에 그리고 핵폭주 정책을 굉장히 주도했던 윤석열이 이렇게 탄핵되는 와중에 이 월성 2,3속이 이렇게 강행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강행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게 탄핵 정국의 이 너무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이런 제출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울산 시민으로서 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또 울산시가 그리고 각 구군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규탄과 그다음 월성 설계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브리핑하고 이런 걸 하겠습니다. 순서를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장 발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자회견 문을 낭독하고 나서 여기 있는 분들이 내려가시면 여기 PPT가 켜질 거예요. 그럼 이정일 대표님이 나오셔서 짧은 월성 설계에서의 이제 수면 현장을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 건데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도자료도 나가긴 할 건데요. 현장감을 좀 살려서 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석자 소개하겠습니다. 상임 공동 대표이시기도 하고요. 탈핵울산 시민 공동운동 상임 공동 대표이자 민주노총 울산 지역본부 최용규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멀리서 오신 분들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님 모셨습니다. 한국 원자력 안전 방제 연구소 한병석 소장님 모셨습니다. 호남권 대책위 기획실장 김용국 실장님 모셨습니다. 네. 정책과 비전 포럼 이유동 대표님 모셨습니다. 북구 주민의 안승찬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바꾸자 울산 시민포럼 김형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윤종무 의원실의 임수필님 오셨습니다. 네, 더불어숲 작은도서관 이규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울산 환경운동연합 이상범 정책국장님 모셨습니다. 정의당 울산시당 강연희 차장님 그리고 윤석호 국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영광의 한빛 수명 연장을 가지고 1년 10개월 동안 굉장히 길게 싸움을 해주셨던 김용국 기획실장님 현장 발언을 먼저 듣고 그리고 기자회견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이쪽에 고리 345기 그다음에 신고리 345 신고리 5고기 때 방에서 환경영향평가사라든가 환경영향평가사를 검토했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월성 2345기 때 그리고 저쪽에 어디입니까? 월성 신월성 119 이때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사를 검토했었는데요.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통과가 됐었는데요. 영광에서 같은 경우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작년도 10월 10일 날 제출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공청회까지가 올해 10월 29일 이렇게 끝나서 1년 19일 동안이나 이렇게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영광 지역에서 같은 경우에는 6개 군이 이렇게 했는데요. 그쪽의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각 군에 이렇게 제출되자마자 저한테 들고 왔더라고요. 들고 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저희들은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한테 이걸 고시 초안이 있습니다. 이게 고시가 있습니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작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제7조에 이걸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별표 1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이걸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걸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알아먹을 수도 없는 전문 용어들이 많아서 알아먹을 수도 없는, 그리고 규정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지역 주민들한테 이걸 공락을 바로 하겠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랬더니 보안 요구를 하랍니다. 거예요. 그래서 그 보안 요구를 굉장히 촘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한테 검토까지 했습니다. 변호사가 이제 김영희 변호사님, 김성희 변호사님한테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계시는 이제 한병서 박사님한테도 전문가 검토까지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그래서 그걸 계속 보완 요구를 했는데 한수원이 그걸 초안을 보완을 했으면 괜찮은데 보완을 않고 끝까지 버티고 행정소송까지 이렇게 갔지만 그래도 이제 꿋꿋하게 지방자치단체가 버텼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하고 각 지역에 있는 단체들하고 같이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 요구를 했었는데요. 제일 그쪽에서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고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방송환경의학회가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보게 되면 전문 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분옥으로 작성해야 한다, 해설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볼 수 없으니까 그걸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합니다. 한수원 끝까지 버티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지역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지점들이 많았었는데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쪽에서 같은 경우에 1년 19일 동안이나 끌었던 배경은 지역 주민들도 열심히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지자체 의회 쪽에서 계속적으로 그 수명연장 반대에 대한 결의문도 발표하고, 각 군에 계시는 군수님들께서 한수원하고 이런 형태의 것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중대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그 수명 연장은 불가하다라는 확실한 입장들을 몇몇 군수님들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걸 1년 19일 동안이나 이렇게 끌었고, 그 과정 중에서 굉장히 많은 검토가 됐고, 그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공청회라든가 이런 과정 등에서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 고리 2호기, 3, 4호기 때에 방사선 환경 예방 평가서 초안이 제출되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한번 영광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떻게 했든지 간에 정부에 제출하는 보고서인데, 정부에 제출하는 초안이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 월성 2, 3, 4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검토, 그리고 뭐 저희 영광에서도, 호남 지역에서도 이쪽에 도울 준비는 확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계속 와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2년에 그 고리 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나왔을 때도 동구청에서는 보완 의견을 냈었습니다. 근데 1차에 이렇게 이제 보완 의견 한 번 내는 것으로 멈췄는데요. 영광에서 이제 5번의 보완 의견을 내는 것을 보고 조금 더 힘과 용기를 얻어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왜냐하면 울산은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구가 많이 살고 있고, 또 거기에 월성 2, 3, 4호기가 생산하는 그 발전량 자체가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노후원전을 굳이 살려날 필요가 없을 만큼 이제 성능이 좋지 않고 그다음에 핵폐기물은 또 경수로보다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런 여러 가지 좀 합리적인 것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최영규 본부장님하고 더불어 숲 작은도서관의 이규현 대표님께서 나눠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탄핵 정국의 한수원의 발발은 월성 2, 3, 4, 5기 수면 연장 본격 절차 돌입 규탄한다. 울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월성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즉각 중단하라.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국내 노후 핵발전소 10기의 설계 수명이 만료된다. 오늘부터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월성 2, 3, 4, 5기 역시 수면 연장을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탄핵된 윤석열은 취임 이후 내내 노골적인 핵발전 친화 정책을 드러냈다. 올해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통해 10기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모두 추진한다고 공표하고 있으며 이는 울산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다. 한수원은 월성 2, 3, 4, 5기 계속 운전 안전성 평가 서류가 규제 기간 제출 완료되었고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이 2024년 12월 16일 각 지자체에 제출된다고 울산 구군과 일정을 공유했다. 울산시 5개 구군은 경주시와 포항시와 함께 월성 2, 3, 4, 5기 사고시 비상계획구역 범위 내에 모두 포함되어 이번 의견 수렴 대상 지역에 해당한다. 온 나라가 탄핵 정국을 혼란한 이때 이 혼란을 틈타서 한수원은 월성 2, 3, 4, 5기의 수명 연장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 서둘러 진행하기엔 시민사회와 원자력 전문가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너무 많다. 검토할 사항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에 더더욱 이 시기여야 하는지 의아할 뿐이다. 특히 월성 2, 3, 4, 5기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은 중대사고 평가 대신 5년 5개월째 승인되지 않은 사고 관리 계획서 준용, 다수호기 사고 평가 등 안전성 평가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원전 노후화로 인한 부식, 균열 등 예측 불가능한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동남권 단층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리 및 월성 원전 인근에 다수의 활성 단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좀 더 확실한 지질 조사가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수명 연장 관련 정보 공개가 제한적이고 관련 공무원,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전문 용어 나열과 주민 의견 수렴 또한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막대한 피해는 물론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도 미흡하며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등 미래 세대의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 탄핵 울산 시민 공동행동은 울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두 번만 긋고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제11차 전력 기본 수급 계획 실무안을 폐기하라.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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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계획을 즉각 처리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부터 마련하라.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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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명 연장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보호 대책이 포함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울산시와 각 지자체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에 대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설명하는 자료를 확인 요구하고 주민보호 대책에 대해 강력하게 보완 요구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탄핵 울산 시민 공동행동은 울산 시민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2024년 12월 16일 탄핵 울산 시민 공동행동. 예, 윤석열 탄핵 이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좀 재구성이 필요한데요. 여기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을 폐기하라 이 부분을 한 번만 더 크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한 번만 더 크게 해주시면 예. 촬영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탄핵 울산 시민 공동행동은 울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는 제11차 전력 기본 수급 계획 심의안을 폐기하라.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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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잠깐 내려가 주시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원자력 안전과 미래의 이정윤 대표님 나오셔서 월성 설계 전문가로서 네, 질문은 안 받을까요? 이거 다 하고 한꺼번에 받을게요. 네. 내용이 네, 지금 시간들이 막 있어서 질문 하셔요. 그러면 네. 저기 비상계획구역 범위 내에 네. 경주, 울산, 그다음에 포항이 포함되는데 거기 거주하는 그 인구수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저 울산시 인구만 알고 있어가지고 울산만 110만이 넘으니까요. 네, 포항하고 경주시는 지금 그러니까 월성원전 2, 3, 4, 5기 그 월성원전이 갖고 네. 있는 그 비상계획구역 네. 내에 네, 울주군 저기 서생은 포함이 안 되죠. 울주군청 포함됩니다. 서생도 포함됩니다. 예, 서생 울주군도 포함이 다 돼요. 5개 군이 다 들어갑니다. 싹다 들어갑니까? 네. 그래서 울주군도 이번에 다 한수원에서 나온 자료에 7개라고 나와요. 거기에 경주, 포항, 그다음 울산 9군이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저기 인구수 네, 인구수는 제가 지금 명확하게 좀 비교가 되면은 네. 울산 시민들의 그 의견 반응이 어느 네. 정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하면 경주가 작잖아요. 네, 많이 근데 작습니다. 우리가 이런 저기 그 의견 제출할 때 네. 아니 어느 정도 울산 시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지 뭐 네.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거는 좀 챙겨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멀리서 오늘 새벽에 운전해서 오셨거든요.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희 대표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성원전 설계를 했었는데 뭐 제가 끝나고 그냥 원자로 기계 쪽에 일부 고요. 전체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면서 시민사회 활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전체로 이제 쭉 보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목격할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반드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목을 수명 연장을 위해서 우리 시민사회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은 반드시 관철을 시키고 넘어가야 되겠다. 특히 지금 우리가 시민사회가 얘기할 수 있는 발언은 방사 환경영향평가에 국한돼 있어요. 그 외에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주인된 우리 시민사회가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죠?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냐? 이 주민들이 다 책임지는 거죠. 몸으로 방사선을 맞아가지고. 그럼 누가 보상하냐? 보상 체계도 너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허술하게 할 수가 있느냐? 특히 이 지역은 제가 특히 우려하는 거는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 이 월성원전에서 사고 나면 저기 포항제철 있죠? 30km 이내에 포항종합제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있습니다. 조선소 있고요. 울산 서부화기 이 단지가 국가기관 산업이 다 마비가 되버려요. 인구도 100만이 넘는 이 지역이 지금 특히 월성원전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잠깐만 설명을 들으시면 이거 아닌데 그런데 왜 무리하게 수명 연장을 하면서 해야 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해결료도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 여기 있는 4기 원전이 전국에 있는 경수로 20기에서 나오는 해결료랑 맞먹는 양입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보관하고 있는 것 자체도 너무 허술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그렇게 한다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아닌 이유는 우리 주변에 인구가 너무 많고 중요한 국가 기관 산업이 되는 이런 중요한 시설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간단히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왔습니다. 수명 연장이 지금 월성
2호기가 이제 2026년에 수명이 종료됩니다. 26년 내년 후년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수명 연장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 신청과 승인이 돼야 연속적으로 수명 연장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아마 대부분 2호기, 3, 4호기 전부 다 해결 압력관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 수명이 3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지난 월성 1호기 때 2년간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난공사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 사안이고, 2028년 12월에 딱 끝납니다. 202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7년, 2028년 이때 이제 설계 수명이 완료가 돼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월성 2, 3, 4호기하고 울진 1, 2호기까지 전부 다 해서 10개의 수명 연장을 실시행하는 그런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개반 문제점들을 쭉 이제 향후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가를 보면 시민과 소통이 일단 안 됩니다. 소통을 안 해요. 그냥 일방 추진입니다. 국가 사업이다. 그럼 누가 책임질 거냐? 국가가 책임질 거냐? 책임 안 집니다. 주민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몸으로 방사선 맞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주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부 사업이라고 주민의 주권을 뺏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일단 목소리를 올려야 되고, 시민사회가 당당히 요구를 해요. ESG를 얘기합니다. 요즘 ESG 중심 경영을 한다 그러잖아요. E가 environment, 환경, 그 다음에 S,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 누가 책임지나요?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방사선 맞으면 사고 나면 우리가 방사선 맞고, 지금 월성 원전 주변에는 지금 10년째 나 이사하게 되려고 아무도 이사 안 시켜줍니다. 정부가 무슨 책임집니까? 그 다음에 G, 거버넌스잖아요. 거버넌스는 누가 가져가나요? 책임지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그럼 시민사회가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일들이다.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자, 이제 하나하나 차분차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 현안이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지질학과 단층 문제예요. 그래 경주 지진이 5.8, 거기부터 뭐 20km도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경주 지진이 왜 위험하냐? 앞으로 과거에 이런 지진이 없었고 앞으로도 어떤 지진이 어떻게 날까, 이런 우려스러운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 발전소에서 기기 시설들이 있는데 바닥을 보정하는 앵커가 제대로 되냐, 30%가 비 내진 앵커로 되어 있다는 것이 그 내부 폭로로 나왔죠. 그 다음에 안전규제 요건이 이거 왜 이러나? 그 다음에 안전규제 요건인데 렉다운이라고 이제 레귤레터리 다큐멘트라고 캐나다 요즘 안전규제 체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렉다운이라는 것과 어떤 합치성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런 걸 하나하나씩 꿀꿀 다 따져야 되거든요. 최신 기술 기준 적용에 있어서 포인트 루프로켓 제너레이션 스테이션 월성 1호가 똑같이 수명 연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한 최신 기술 기준 적용하는 그런 절차, 그런 것들을 여기도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그거를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월성 1호기 때 수명 연장 문제를 우리가 최신 기술 기준 제대로 적용 안 했다는 그런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규제기관이 이거는 조금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절차가 없습니다. 수명 연장을 하는데 합치와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지침도 없고 절차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그냥 대충 주민들한테 설명 가능한 수준으로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테러 문제라든가 저장조 누설하는 문제, 이거 해결이 안 됐거든요. 사고관리계획서 아까 얘기했지만 중대사고 반영 여부가 이게 또 중요한 현안이고, 비상대피, 주민보호대책, 그 다음에 원자력 손해배상법 상위법 위반이에요. 이게 1조 5천억으로 3배 늘려가지고 1조 5천억으로
그래서 법을 개정한 거지 2021년에. 아직까지 시행령 개정이 안 돼가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 여기 계신 저 마세아마드 장종 주명희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민 보상을 1조 5천억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금까지 일어나가지고 주민 배상한 게 100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앞으로 얼마가 더 나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뭐 700조, 800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손해배상보험 가입한 게 1조 5천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법으로 그렇게 고쳐놨지만 실제로 시행령 개정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거 요구를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주기자 가전성 평가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이게 원자로 등의 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인데 이게 1조부터 49조까지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면서 49개 조항을 일일이 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발전소 현 상태가 이 조항에 맞느냐 하고 다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 1절 원자로 시설의 위치에 관한 규정이 10조까지 있는데 이거는 쏙 빼놨어요. 이거를 제대로 검토를 했다 말았다 또는 제외했다 왜 제외했냐 근거 하나도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싹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영광에서 그 진술인으로 가가지고 그걸 물어봤더니 답변이 뭐냐면 기가 막힙니다. 이건 새로 짓는 원전에 적용하는 거예요. 새로 짓는 원전에. 네? 그러면 지금 수명 연장을 하니까 똑같잖아요. 그럼 적용해야죠. 네? 운영허가를 새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거 적용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지질, 지진, 위치 제한, 기상, 수문, 인위적 사고 영향, 배상 계획, 실행 가능성, 다수기 이거 우리가 문제 있다고 그러는 거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싹 빼놨습니다. 그것까지 한 게 한빛 1, 2까지 다 이렇게 돼 있는 이거를 월성에서도 우리가 그대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왜 빼놨나 하고 조항을 읽어보니까 이런 법 조문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아니해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원안위가 인정하는 경우 뺄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법을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가 없잖아요. 합당한 근거 아무리 원안위가 문제가 없다라고 해도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구해야죠. 근거. 왜 이거 뺐냐? 건설? 아니 건설에 새로 인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거 하지만 이것도 지금 운영 변경 허가잖아요. 새로 인허가를 받는 거니까 이것도 적용해라. 그러면 왜 이거 안 되냐? 다수기 문제가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역 세카를 늘리든지 요구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쟁점이 이제 사용 해결료 저장조 얘기 나왔습니다. 이거 한 군데 사용 해결료 저장조 사고 나면 보세요. 2천만 명이 대피해야 돼요. 주변에 중국까지, 일본까지.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럼 테러 대책이 돼 있느냐? 안 돼 있어요. 지금 되게 취약합니다. 위에서 뭐가 떨어지면 그냥 사고 나는 거예요. 그리고 월성 원전 저장조는 줄줄 새잖아요.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조사 단장이 한 얘기입니다. 줄줄 샌다고. 네? 이런 것도 양보할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 대응 문제에서 태풍 말세로 핵발전소 다 정지되는데 여기 월성 원전까지 다 정지됐잖아요. 고리부터. 그리고 울진 산불 문제, 이런 기상 변화 문제, 그다음에 기후 때문에 이제 기온이 상승해가지고 수온도 올라가고 수온이 상승해서 안전 마진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테러 위험 지역입니다. 테러 위험 지역인데 물론 자동차 공장 다 있지만 핵발전소 하나만 테러 당하면 이제 여기 끝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해보세요 여기가 카디즈라고 항공기 식별구역을 이게 저항선인데 여기 2000 몇 년대 이게 2022년인가 23년인가 그래요. 중국 군함기, 그 다음에 러시아
중량기 이런 데가 막 다닙니다. 여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F-15가 날아가가지고 위협 사격 500발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이런데 항공기 추락을 컨트롤 안 해요. 네? 제대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게 이제 다수기 문제죠. 다수기 문제. 이거는 저 한겨레 신문에 나온 얘기인데 단일 우기가 전 세계 30%인데 세계 원전 부지별로 6기 이상이 있는 지역이 11개인데 그게 우리나라 지역이다. 딴 나라 보세요. 여기 단일 우기 하나만 달랑 있는 데가 30% 지역이에요. 30% 원전 전 세계 원전 부지가 딸랑 하나 있거나 2개 있는 게 여기 29% 41%면 얼마예요? 70%전 세계 원전의 70%가 2개 이하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10개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6%. 우리나라 원전 다 이래요. 그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 다수기 문제가 후쿠시마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국민이 또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전 수준으로 높여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최신 기술 기준 적용하는 문제는 이제 합치화 문제가 중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원안위가 이번에는 좀 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월성 1호기 때 너무 대비가 부실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합치화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합치화 보고서를 작성하는 지침이나 절차가 없어요. 그러면 임의로 작성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임의로 작성하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원안위가 아이 그 정도면 됐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원전을 하는 지역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저 분야가. 그리고 이제 최신 기술 기준 적용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게 원전 시설 위치하는 기준인데 여기에 부록에 보면 이런 저기 규정들이 쭉 리스트 돼 있습니다. 이거 보면요, 1번 이게 2020년 9월 23일 날 최신 기준이에요. 개정돼 있고 이거 근데 요 3번은 아예 제목부터 틀려요. 이런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2017년 8월 29일 날 요런 절차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다수기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를 이 듀 데이트를 딱 지정을 안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 규정 이거 저 위치에 관한 기준 이거 3년마다 개정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 데이트를 안 넣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넣었어요. 그러면 과거 거 적용해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 이것도 2021년 12월 리비전 2, 즉 2번으로 돼 있는데 제목부터 틀려요. 제목이 바뀌었어요. 내용이. 근데 우리나라 기술 기준이라고 지침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아예 삭제된 게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규정 없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원안이 지침이나 규정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여기가 이제 월성 원전이고 이 주변에 이제 이렇게 새로 단층이 14개가 나왔고 추정 활성 단층이 21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조사가 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뭐 그동안 나름대로 여기를 9개월 제일 먼저 조사해서 14개 나왔으니까 많이 나왔다. 그럼 그것이 원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수명 연장을 하면 새로 인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걸 제대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됐냐는 거죠. 우리가 관점을 두고 볼 때 역사 지진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보면 이게 1978년부터 1998년까지 평균 19.2회가 지진이 왔어요. 이게 총 횟수를 따져서 매년 보면 99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47.7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9.2회하고 47회하고 엄청 차이 나잖아요. 무슨 얘기냐? 지진이 증가하고 있어요. 횟수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지진이 어떻게 올 거고 경주 지진 그 정도 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지진이 어떻게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내진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된다. 여기서 후쿠시마 원전에서도 나름대로 설계 기준 지진을 좀 강화를 해서 약 0.5G에 가까운 지진 설계 지진을 했어요. 우리나라 0.2G예요.
0.2G, 0.2G에 비해서 0.4G, 5G 되니까 굉장히 강한 거예요. 저 후쿠시마 원전이. 그럼에도 관측값은 어때요? 실제로 지진 온 거는 더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을 예측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자, 이거는 요 책에 나온 건데 일본 판사가 내가 왜 원전을 정지시키는 판결을 내렸느냐 하고 틀을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데 이걸 보시면 이게 건설 당시에 이제 이런 처음에 내진 강도 그러니까 980으로 나누면 0.2 맷지다 이렇게 나오는데 1G가 980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숫자는 그보다 낮은 숫자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1G를 볼 때 0.5G, 0.4G 이렇게 하는 게 요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야 설계 지진 올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는데 이제 인허가를 다시 재가동한다고 인허가하니까 또 올렸어요. 그럼 언제까지 어떻게 얼마를 올려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원전은 0.2G로 대부분 설계되어 있어요. 월성 원전도 0.2G로 설계돼요. 근데 0.3G로 내진 성능을 올렸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월성 원전은요 그 전에 깨져요. 안전하게 정지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깨져버려요. 그 문제가 있어요.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월성 1호기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인데 여기에서 역사 지진을 컨트롤해서 이 보고서를 내고 그걸 2호기까지 적용했어요. 2호기까지. 그러면 한 10년, 20년 인터벌이 있는 건데 그냥 이거 하나로 보고서로 그냥 2, 3, 4호기 다 가름한 겁니다. 여기 보면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에 가장 큰 지진 이래가지고 일본 야마구치 지역에 1927년 3월 7일 날 발생한 7.9의 지진인데 진한 거리가 125km로 나와요. 월성에서 125km. 이게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바꿔서 그대로 2, 3, 4, 5에 들어가 있죠. 역사 지진. 근데 보면요. 지금은 좀 더 업데이트 돼 있잖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기타 탐구 지진 이게 위치가 125km가 아니라 500km. 그리고 지진도 7.3이에요.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이 돼 있다.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을 한 거예요. 왜? 월성 2, 3, 4, 5기는 캔두 6라는 표준화된 0.2G로 표준화된 설계. 그러니까 0.2G를 넘으면 어마어마한 설계 변경이 되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0.2G에 맞춘 거예요. 보고서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0%가 내진 강도에 못 맞춰요. 그런데도 그런 걸 문제가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킨스 원안에 의해서 그래도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해도 시민사회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게 평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거 제대로 지적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원자로가 깨지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원자로고 여기에 이제 압력관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양쪽에 해결류 교환기가 여기 물려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압력관이 롤 조인트로 되어 있어요. 여기 압력관이 이제 결국 압력을 견디는 그 튜브인데 이게 두께가 4mm밖에 안 돼요. 이 안에 해결류가 12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380 채널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롤 조인트를 해서 3플라이를 하는데 여기 이제 롤링을 해가지고 압력을 C를 하는 게 이게 3개예요. 홈이 들어가서 거기 안에 이제 막 롤링을 해서 들어. 이거요. 미국 기계학회 코드에서 이거 적용을 안 합니다. 거부했어요.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래 미국에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중소기업. 지금도 거부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 친구들이 가가지고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 설계할 때 제 친구들이 워싱턴 가가지고 NRC에 이거를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NRC에 통과를 해보거든. 미국 규제기가
거기에 통과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3년을 가서 설득을 했는데 실패를 해서 2번이나.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포기한 게 중수로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설치돼 있거든요. 이 이유가 뭐예요? 핵연료를 생산하려고 한 거죠. 발전보다는. 왜? 플루토늄이 아주 우량한 중수형 사용 핵연료를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수로가 들어간 거고, 그 배경은 그 이상은 뭐 더 이상 설명드리기도 그렇고, 이게 보면 allowable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강도의 99%의 하중이 나옵니다. 99%는요 맞춘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예, 그래서 이제 경주 방패장 여기가 지금 보면 단층 지역에 이게 들어와서 물이 지금도 130도, 1,300톤이 하루에 나오고 있어요. 이거 운영허가 취소해야 됩니다. 예, 지하가 오염될 수 있어요. 이거 요거 해야 돼요.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 이거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넥스터라고 이제 있지만 이게 구조가 굉장히 취약해요. 이게 그래서 이 하나가 샜다. 그럼 방귀 끼는 것 같아요. 핵연료가 양이 작잖아요, 볼륨이. 그러니까 뭐 샜다 그러면 퉁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난 유독가스예요. 이게 바깥으로 나오면 언제 어떻게 퍼졌는지 모릅니다. 지역 주민들은 알긴 모르게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 넓은 지역에 방사성 감식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막 뭐라니까 하나 더 한다고 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독일은 어떻게 하냐? 이 실내화 해놨어요. 실내화. 이거 새더라도 이거를 바로 대기로 바깥으로 주민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놨어요. 여기는 골레벤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독일에 주변에 100km 이내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해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캐나다에서 하는 거 우리가 그대로 준용했다? 절대로 우리나라는 더 강력한 규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이것도 오후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것도 손해배상법인데 3억 계산 단위로 지금 적용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법은 1조 5천으로 개정을 해서 세부를 늘렸지만 시행령은 그대로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기술적인 문제는 주민들이 컨선할 일이 아니다. 원안이랑 긴스가 그건 결정을 할 일이다 하는 공문입니다. 이게 영광에서 질문을 했던데 이게 답변이 왔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지금 결론적으로 이제 미 앞에 설명을 다 드렸지만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는 반드시 양보하지 말고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은 방사성 환경영향 평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시간상 이걸로 줄이고요. 오후 2시에 좀 더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오늘 제출이 된다 그러면 열흘 이내에 각 구군에 있는 담당과에서 보안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 바로 공람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각 구군에 있는 담당과 공무원님들께서 각자의 역할들을 제대로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서요. 저희는 금요일에 이 내용과 관련된 공문을 전부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신문고에 한 번 더 접수를 할 예정인데요. 되게 그냥 간단한 것 같아요. 다수기가 많은 곳, 그 다음에 인구가 많고, 울산시는 더 이상 전기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전기 자급률이 되고, 그리고 영광이나 어떤 독이나 어느 도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월성 2, 3, 4, 5기가 이 인구들을 위한 전기를 발전을 할 만큼의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진 발전량을 가진 발전소가 아니라는 점, 이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종합해봤을 때 전기가 모자르니까 뭐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없는 걸로 알고, 오후 2시에는 이제 긴급 토론회라고 해서 카페 사람에서 저희가 전문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상 촬영 겸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오시면 되겠고요.
여기 오늘 참석하신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가분들은 해물천국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약을 많이 해놔가지고 도망가지 마시고 다 드시고 가셔야 돼요.